네, 대표님. 네. 실제로 이렇게 부동산 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쪽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부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밟아왔던 루트도 있고 이런 들으셨던 조언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사적으로 나눴던 얘기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자 되기 위해서 얘기는 정말 많아요. 그냥 모두가 보편적으로 아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차라리 거기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 책 중에 혹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 아시죠? 네.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나온 지 10년이 넘어가고 베스트셀러는 아직 안 읽으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그 책 저자 이제 MJ 드마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10대 시절에 아무런 그냥 생각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마트를 앞을 갔는데 그 마트 앞에 람보르기니 차가 한 대서 쫙 쓰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람보르기니는 엄청 부자들만 타는 차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내렸는데 자기는 이제 그 한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이 내릴 줄 알았더니 한 2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청년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MJ 드마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달려가서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직업이 발명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MJ 드마코도 돈 많이 벌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업가이자 발명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보통 발명가 어떤 사람이 발명가인 것 같아요? 어떤 엔지니어? 과학자, 뭐 고치는 사람. 발명가 찾아보면요, 독특하거나 참신한 장치 아니면 방법, 구성, 아이디어 또는 프로세스를 만든 사람들을 발명가라고 한대요. 근데 그 발명이란 게 효율성을 높이거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계, 제품,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개선한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저 여기서 되게 많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효율성을 높이거나 비용을 낮춘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업을 하세요, 사업가가 되세요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 사업가가 아니라요, 곧 발명가, 사업가 이꼬르 발명가가 돼야만 부자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책에서 너무 잘 나왔고, 다들 왜 사업한다 딱 그러면은 우리 무슨 생각해요? 돈 되는 아이템만 찾잖아요. 돈 되는 아이템만 찾는데 사실 이미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 돈 되는 아이템은 이미 거기서 참신성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걸 거예요. 이미 그거를 처음에 깐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후발주자들은 그나마 1등은 돈 많이 벌고 2등, 3등까지도 돈을 버는데 4등, 5등, 6등, 7등으로 갈수록 점점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이미 참신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책에 나온 그 5가지 사업 아이템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런 참신성을 떠나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임대사업. 그게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꾸준히 돈을 버는 거. 근데 여기서 요는 뭐냐면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라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돈을 꾸준히 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건화유보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왜 부동산으로 월세 받으면서 돈 버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다 알죠라고 얘기하지만 알죠라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돈이 많아야 부동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액으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소액? 그러면 뭐 다들 1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1억 이하에서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의까지 듣고 10명, 20명 들어도요, 그 중에 제가 진짜 시작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진짜 돈 버는 사람과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극명하게 많이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23년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분명히 소액으로도 가능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듣고 다 이해하고 다 인지하지만 결국에 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래서 전 거기서부터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뭐 부동산은 그렇다. 이 책에서 또 두 번째 이야기를 그런 얘기예요. 컴퓨터랑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라고 이래요. 책에서 나온 건 뭐 웹사이트 뭐 만들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라든지 뭐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사실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왜냐면 웹사이트 뭐 만드는 거 공부하려고 하면 제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 요새 또 관심 있는 게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알아서 싹 다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뭐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아니면 뭐 엑셀의 그 VBA, 비주얼 베이직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응용하면은 우리가 손쉽게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만들어주면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만드는 노하우는 어디서 배울 수 있냐?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안 해요. 정말 아이러니해요. 정말. 그 책 같은 거, 그 책의 저자가 유튜브로 그걸 다 쪼개가지고서는 영상을 다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근데 사람들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돈을 버는 게 되냐 안 되냐? 테스트를 했는데 돼요. 그래서 이미 이 책에 나온 내용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도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책도 또 하나 또 그런 제안을 해요. 콘텐츠 사업을 하세요. 그럼 콘텐츠 사업, 뭐 그야말로 콘텐츠 내용이잖아요. 내용 사업. 지금 뭐 콘텐츠 사업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경험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한 게 중요해요. 그거는 진짜 고유한 거거든요. 왜 막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아파트를 좀 사고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이런 내용으로 콘텐츠 사업을 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관건은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예를 들어 아파트 사고 파신 분이 하나 생각해 볼게요. 일평생 아파트만 사고 파는 일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내 경험이랑 내가 돈을 벌었던 거를 갖다가 몇 가지를 나눠가지고 그 카테고리를 꾸준히 올리면은 그 중에서 분명히 뭔가 하나 터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조용히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단번에 돈이 빨리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은 돼요. 거기서 사람들이 거의 다 안 하죠. 근데 그 꾸준히 하는 거를 뭐 글을 좀 쓰시는 분들은 글쓰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좀 쉽게 가겠다 그러면 영상을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음성으로 녹음을 해도 돼요. 이런 게 컨텐츠 사업이에요. 컨텐츠 사업도 지금 해서 된다 안 된다를 논하기 전에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안 하죠. 그리고 또 제시한 사업이 있어요. 유통사업이에요. 유통사업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싸게 띄어다가 비싸게 팔면 돼요. 그러면 싸게 띄는 거 어디 가서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공장을 내가 한 번이라도 찾아본 적 있냐는 거죠. 그냥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공장 한번 찍어보세요. 아니면은 진짜 뭐 이런 텀블러 있다 그러면 텀블러 공장, 그리고 그 공장에 가서 원가를 물어보고 거기서 사야 되는 최소 수량을 확인을 해봐요. 그 노력도 안 하면서 내가 싸게 사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면 하다못해 도매처라도 찾아다녀요. 뭐 동대문이 됐든 뭐 남대문이 됐든 그럼 하면 분명히 싼 시장은 있어요. 아니면 인터넷에 어떤 특정 물건 도매업 치고 나서 거기서 전화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난 어디다 팔아요? 소매상한테 팔든 아니면 고객들한테 팔아도 되겠죠. 그 올리는 거를 스마트 스토어가 됐든 쿠팡이 됐든 할 수 있는 곳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다못해 길거리다가 갖다 팔아도 팔려요. 이거 제가 진짜 자신할 수 있어요. 이게 되는데 이 유통사업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말한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하다고 인지하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1%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거 인적 사업이에요. 인적 사업. 이거는 그냥 내가 만약에 뭔가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를 기용해다가 그 전문가 대신하게 하고 돈 벌면 돼요. 그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어요. 레버리지라는 그 론모어가 쓴 레버리지라는 책인데 그 앞부분에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제가 막 그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는데 어떤 회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예를 들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5천만 원 정도 받고 일을 하는 직원인데 하루 종일 뺑뺑 노는 거예요. 근데 성과는 계속 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일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2천만 원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이 갖고 온 결과를 난 제공만 하는 거예요. 그 책의 저자가 이거 진짜 현명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저도 정말 너무 공감하거든요. 내가 못하는 걸 굳이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나는 돈을 받고 잘하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 단가만 낮춰서 거기서 나의 차익분만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크몽이나 숨고 이런 데서도 지금 너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사장이 일을 다 잘하지 않아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이런 스마트폰 만드는 내용을 다 알까요? 이 안에 부품이 돌아가는 원리, 소프트웨어 원리 돌아가는 프로그램 짜보라 그러면 짤 수 있을까요? 못 짤걸요? 왜? 그냥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중요한 거예요. 난 그 전문가를 갖다가 기용을 해서 그 조직을 화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없어서 사람을 못 뽑아요. 돈이 없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회사를 만드는 거, 뭐 창업이라든지 정부 정책 지원 받는 거라든지 그런 걸 알아봤냐라는 거죠. 그런 거 알아보면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뭐가 없어서 못해요가 아니라 이미 해낸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해낸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밟아 나가면은 정말 쉽게 참신한 방법으로 내가 그거를 해낼 수 있어요. 아까 발명가가 참신한 방법이나 아이디어 프로세스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디어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면 그게 실행이 되게끔 적용이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생각만 해요. 다 아이디어는 다 있어. 다들 발상들은 뛰어나. 그러고 나서 꼭 뭐라 그래요? 아, 예전에 내가 그거 생각했던 거야.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생각만 하고 실행 안 한 사람들을 그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몽상가라 그래요. 몽상가. 몽상가들은 절대 돈 못 벌어요. 몽상가는 절대로 부자 안 돼요. 근데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돌아가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발명가예요. 그래서 저는 부의 초월차선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나온 내용을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돈을 빨리 버는 거다. 정말 차곡차곡 열심히 벌어서 피땀 흘려서 돈 버는 걸로는 절대 부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 맞아요. 왜? 방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을 빨리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좀 아까 그 질문에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내용이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지금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발명가의 관점에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꼭 실행을 해서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